문제 3번 결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이제 TAT 2급까지는 8점이에요. 그래서 수동 결산 하나, 자동 결산 하나. 이거 뭐 FAT 2급, 1급, TAT 2급까지는 동일한데 TAT 1급부터는 이제 상대적으로 법인세 관리, 법인 세무조정이 35점 배점이다 보니까 전산세무 1급하고 비했을 때는 이제 5점이나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 결산 배점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만 딱 냅니다. 4점.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이제 뭐 번갈아 가면서 뭐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뭐 이제 계속 중복해서 수동 결산만 나오긴 하는데 카테고리는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낸 걸 또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죠. DC형 퇴직연금 수동 결산 12월 31일째 이제 분개하라 뭐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편한세상은 확정기여형 확정기여 제도니까 이제 퇴직급여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본사 직원이니까 이제 800번대예요. 그래서 매월 5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미지급 비용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12월분 기여금의 납부, 기여금이 이제 납부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하죠. 납부 기일이 12월 31일이며 미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래처는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힌트를 줬어요. 첫 번째 힌트는 사실 거래처를 걸지 마라라는 것에서 약간 미지급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될 부분이고 그걸로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 이제 미지급인데 원래 납부해야 될 기일이 12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납부해야 될 기일이 12월 말인데 결산일 현재 공교롭게도 못 준 거면 이게 사실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의 예상 발생 요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손익의 예상 발생 손익의 예상 발생은 미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 있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건 인식도 지금 해야 되고 그쵸? 이제 납부기일이 12월 말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월 500만 원이고 그럼 미지급하였다. 납부기일이 12월 말인데 돈을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지금 하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처음부터 그쵸? 얘기가 된 손익의 예상 발생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퇴직급여 참 차변에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분기 아래쪽에 좀 보시면 그 다음에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아닙니다. 미지급금 이제 거래처는 걸지 말라고 했으니까 실무에서 이제 거래처를 걸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답이긴 한데 일단 반박을 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보수정답 아니냐? 미지급 비용 한국 세무사회에서 옛날에 전산회계 2급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죠. 1급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종업원 급여를 12월 31일 날 발생 시점에서 발생된 종업원 급여는 뭐 500만 원이며 이 급여는 현재 미지급 상태이고 원래 내년도 1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12월 달에 해당되는 급여를 12월 말일까지 퇴직급여를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미지급금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반대로 12월 달 급여를 원래 뭐 1월 10일 날 내년도 이렇게 하면 이거는 미지급 비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인식은 지금 돈은 나중 이게 이제 손익이 예상 발생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점을 보시고 문제를 이제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슷한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 특성상 뭐 다른 걸로 응용해서 우려먹기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할 때는 아예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뭐 만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출제를 한다고 해서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 선정위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뭐 또 문제의 참신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걸 실제로 기출 문제로 내보내기 때문에 좀 다듬어요.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출제위원들은 이제 소스만 제공하는 거고 문제 풀을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 선정위원들이 이걸 다 선정을 해갖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최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AT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리 가거나 막 이렇게 막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틀은 크게 벗어남이 없을 거라고 앞으로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제 전표 입력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하나 더 덧붙일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기초정보 관리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뭐 2월 이익잉여금 개정 과목 375번, 377번 뭐 이건 얘기는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결산이 이제 좀 한 문제밖에 안 타 보니까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더 플러스로 실무에 관련돼 있는 결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제 문제풀이나 어떤 리뷰 시험용으로만 생각하시면 여기까지만 딱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요 다음부터 제가 지금 진행할 내용들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자로서 또는 실제 실무자이신 분들 중에서 결산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간단하게 뭐 한 4, 5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마무리죠. 12월 31일 차변에 퇴직급여 그리고 500, 그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그냥 50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이죠. 자, 이제 결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 자 엔터를 쳐줍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무조건 들어가 줘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말 재고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 확정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전산회계 1급이나 FAT 1급 강의를 할 때는 꼭 이걸 설명을 드려요. 전체적인 흐름. 결산에 이제 순서가 있어요. 결산 순서. 결산 순서는 당연히 대전제는 이제 첫 번째가 수동 결산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 결산을 하시는 게 순서예요. 그럼 이제 자동 결산이 이제 뭐냐면 결산 자료 입력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을 하고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이제 전표 추가 F3번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제조 원가 명세서를 그냥 들락날락 조회만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그냥 조회만 해줘요. 근데 이게 법인의 경우에는 조회를 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전표 추가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 이제 법인으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서 F3번 전표 추가를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시면 돼요. 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제, 손, 이, 재 요 순으로 이제 결산 마감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뭐 일단 전표 추가를 그냥 할게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가 평가 범위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로는. 근데 이제 12월 31일자에 가보면 이렇게 전표 추가를 하니까 결산 분계라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이거 뭐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집합손익 이제 계정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가 명세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500번 때만 마감이 된 거고요. 아직 이제 손익계산서 마감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를 이렇게 띄워줘요. 들락날락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주고 결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자 엔터. 들락날락 해줘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변화가 없어요. 결산 분계 변화가 없는데,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를 들어갔다 나와주는 건 이제 원가의 확정이고 손익계산서의 이제 단기 손익이 확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집합세 손익 계정으로 보내기 위한 절차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거든요. 근데 잉여금 처분 대체를 하기 전에 잠깐 합계전환시산표를 한번 가볼게요. 합계전환시산표를 보시면은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지만 뭐가 지금 마감이 됐냐면
원가가 마감이 됐어요. 보시면 여기 잔액이 지금 안 떴다는 얘기는 원가가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익을 확정 줘줘야 되는데 만약에 손익 확정을 제가 이제 하고 나면 여기 합계만 잔액이 딱 합계만 여기 금액이 뜨고 여기는 잔액이 없게 되거든요. 집합 손익 계정으로 모두 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가보면 아마 이런 에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렇게 잉여금 처분 그죠? 에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그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에러예요. 왜냐하면 잉여금 처분 분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잉여금 처분 분계를 지금부터 하면 저 에러가 없어져요. 이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잉여금 처분 계산 들어가고요. 원래는 이제 저장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뭐 편의상 이해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도 뭐 다 우리가 입력한 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앞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입력한 내용들이 지금 반영되어 있죠. 그리고 분계도 했죠.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그냥 눌러볼게요. 전표 추가 5건 추가됐다고 돼 있죠. 이게 총 비용과 총 수익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2월 이익 잉여금을 산출한 다음에 그 2월 이익 잉여금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가고 또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다시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 전표가 5개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자 지금 여기 결산 분기까지만 돼 있는데 세로 고침을 누르면 추가적으로 지금 손익 계정의 대체라 해서 지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잉여금 결손 분계. 그래서 잉여금 처리와 이제 결산 관련돼 있는 결손 또는 잉여금, 그러니까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분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차결대까지는 결산 분계고 이제 차변대변 나오는 것들이 잉여 결손 분계에서 손익 계정에 이렇게 총 수익이 손익 계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이 역시 손익 계정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손익 계정에 있는 게 원래는 이제 개인은 자본금, 법인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쓰지 않고 결산 때만 쓴다 그랬죠.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받아서 역시 이제 이것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합쳐요.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보내주는. 좀 복잡하죠.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산 마감을 할 때는 당해연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전기 거예요. 그러면 차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작성이 되겠죠. 그러한 어떤 오차가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떤 조정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적으로 2월 이익잉여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실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긴 한데 그것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잉여금 처분 에러가 없어집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가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잉여금 처분 에러가 없죠. 아까 이제 에러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니까 에러가 없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사실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직접적으로 어떤 결산의 어떤 문제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실무에 투입이 되시고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실무자가 되셔서 진행할 때 결산을 또 1년에 최소한 법인세 때 한 번, 소득세 때 한 번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제 결산 순서 한번 좀 훑어보시고 또 자격증 취득하면서 이제 사이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별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48회 때 이제 마무리 해보면 결산 자체는 이렇게 난이도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하실 게 그럼 선생님 자동 결산 제가 안 하고 그냥 수동 결산으로 하는 건데 점수에는 문제 없나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 뭐 어떤 거는 자동 결산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수동 결산만 해야 되는 게 있긴 하잖아요. 근데 뭐 굳이 여기 퇴직연금만 입력하신다고 해서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또 뭐 반대로 자동 결산까지 선생님 하신 대로 그냥 문제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연습하고 싶어서 그냥 실제 시험에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평가하는 범위까지만 딱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제 실제 시험 볼 때 그렇게 일부러 한번 봐본 적이 있었는데 감점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도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까지 같이 받고 요 다음에 원천징수 관리 쪽으로 넘어가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